기존 백신이 무력화됐다라는 이러한 식의 발언이 나와버리면서 거기에 조금 패닉이 왔고요. 다시금 아마도 주도줄은 바로 게임이나 이런 성장주 쪽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거 어디가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 배당주 같은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면 어디 쪽이 나올까라는 이런 고민을 먼저 저 같으면 할 것 같고요. 오늘 모신 분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김권진 부장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어색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하여튼 이름이 길어. 회사 이름이 너무 길어. 아니에요. 뭐 SBS에도 제가 나가는데 거기서 아나운서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그래? 말합니다. 내 혀의 문제인가? 네, 조금 이제 뭐 끼고 이렇게 막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참 뭘 얘기를 해야 될까 너무 좀 막막하기도 해요. 지금 사실 이제 지난 그 새벽에 미국은 뭐 바이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패닉이 원인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서 정말 급등을 했잖아요. 시장 좋았죠. 급등을 하긴 했는데 전날 빠진 거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나 올라온 거였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사람들이 괜찮네,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어떤 얘기? 야, 우리 뭐 봉쇄 안 할 거야. 가장 큰 겁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야, 봉쇄, 이스라엘 같은 야, 외국인 아예 들어오지 마. 라는 이런 식의 봉쇄가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나 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WHO도 전염성이 높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 뭐 하여튼 여러 의견이 있어요. 또 뭐 치명률이 좀 낮다. 뭐 그 감염률은 되게 강하지만 뭐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런 변이가 생기면 계속해서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확산력은 점점 커지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치명률이나 이런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즉 바이러스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변종이 나타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변종 대표적인 게 델타 바이러스 많이 알잖아요. 근데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변종은 머리에서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근데 이번 친구는 조금 다른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주입니다. 2주 정도면 어떻게 될 것이다. 얘의 성질이 어떻게 나올 것이야 라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 1주가 이제 아직 안 지났으니까 아마 변동성이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주식시장은 어쨌든 좀 패닉에 빠진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참 단단하게 올라줬기 때문에 시장은 좀 한국 시장도 좀 상승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흐름들을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니까 다들 좀 패닉에 빠지는 듯한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일시적인 어떤 우리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우선은 조금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이런 시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거 조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차트 한번 띄워드렸습니다. 어떤 차트냐면 우리나라 종합 차트입니다. 사실 올해 내내 우리가 양봉이었습니다. 연봉으로 보면 우리가 2870 정도가 우리나라 올해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작이 2874포인트가 올해 우리나라 시작. 그래서 사실 2900까지 오더라도 계속해서 양봉을 유지하고 있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음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연봉이 이제는 좀 음봉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동안 잘 지켜줬던 2900선이 오늘 좀 무너졌죠. 근데 거래가 그렇게 크게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 정도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 살짝 더 터졌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는
7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 아,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과연 이렇게 빠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보는 상황인데요.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 MSCI 지수 오늘 월 말이라서 좀 재배치가 되나 보다라는 생각. 그리고 파월 의장, 바이든 대통령은 좋게 얘기했지만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공급망이 다시 한번 좀 깨지는 게 아니야? 라는 이런 얘기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변동성이 갑자기 커졌던 이슈, 바로 이 모더나 CEO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기존에 백신 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아. 물론 우리가 다시 백신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우리 시장은 기존 백신이 무력화됐다라는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와버리면서 거기에 조금 패닉이 왔고요. 오늘 실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 선물이 괜찮았어요. 근데 오후 들면서 급격하게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열릴 건데 거기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고민이 시작되는 단계고요. 우리나라 지수로 또 기술적 분석으로만 봐도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2,900선이 잘 단단하게 계속해서 지지가 되는 곳이었는데 없습니다. 지지권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 없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요. 이 라인까지입니다. 이 라인까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라인 너무 많이 내려가서 좀 당황스럽죠. 이 정도 라인 2750선 정도 가야지 또 지지선이 나오긴 한다. 근데 펀더멘탈적으로는 어떤 정도냐면요. 2800선이 우리나라 내년도 PBR 1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항상 우리 어떤 위기나 이런 게 왔을 때 물론 작년 3월 이런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는 0.5배, 0.6배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배 정도에서는 분명히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면 싼데?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중요할 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포트를 주도주 쪽으로 좀 한번 옮겨보는 한번 이슈를 나타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금이 있다면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지금 다들 물려있단 말이에요, 주식에. 그런데 지금 주식 20% 30% 손절하고 간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현금 만든다는 그렇죠. 게. 예, 많이 그러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은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인내하자. 네, 인내를 좀 하셔야 되는 단계고요. 지금 파는 것은 제 생각은, 저희 아주 개인적인 생각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렇죠. 예, 여기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좋은 주식을 가지고 계셨겠죠. 근데 이상한 주식이면 어쩔 수가 없죠. 안 좋겠지만 좋은 주식이라면 우리 회사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좋아지는데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버텨봐도 된다. 하지만 전체 시장은 변동성이 아마도 다음 주 이번 오늘 정도 시간까지는 아마도 변동성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떤 게 지금 이렇게 오미크론 이게 발견되고 나서 변이가 발견되고 나서 이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냐. 진단키트주가 이제 좀 괜찮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은 사실 일시적인 거다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죠. 대표적으로 하는 시즌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시즌 올랐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빠졌으니까. 실제 저점 대비해서 거의 5만 원권에 있다가 거의 8만 원도 넘었으니까 많이 올라갔긴 했네요. 근데 여기서 예전같이 16만 원까지 찍고 간 이런 식의 분위기는 안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금 아마도 주도줄은 바로 게임이나
이런 성장주 쪽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우리가 메타버스나 NFT에 대한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쪽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앞으로도 그쪽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증시 변동성, 이게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 이 폭이 커지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 올라와 준다라는 어떤 확신만 있으면 이걸 그렇죠. 버티는데 네.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락으로 갈까봐 이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락장에 대한 염려. 어떤 실체가 없으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코인이나 이런 거는 사실 아직도 저는 조금 뭐 이렇게 계좌도 개설해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잠자기가 무서워. 그래서 이거 계속 거래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고 있으면 손절도 하고 차익실현도 하고 할 건데 잠을 자야 되잖아.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빠바바밤 내려가 있기도 하고 빠바바밤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랑 참 안 맞는 이런 투자의 synthesis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가장 내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가장 하나는 결국은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실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실체예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 우리 시장의 이런 PBR 한 배가 어디라고 2,800선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PBR 한 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자산을 전부 다 팔아버리면 2,800선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실제로 이런 법인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돈을 벌기도 하고 거기에 가치가 먹여지는 겁니다. 즉 올라갈 때는 조금 더 많이 가치가 먹여지는 거고요. 좀 떨어질 때는 좀 디스카운트가 많이 여겨지는데, PBR 개념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을 좀 더 보수적으로 보자. 이럴 때 PBR 개념으로 가고, 좀 성장으로 갈 때는 뭘로 보죠? 우리가 이익단으로 계속해서 가죠. 그래서 PER 개념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PBR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거 지금 시장을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겠네요. 뭐냐면 오미크론 변이가 나온 것처럼 델타에 이어서 뭐 오미크론이 예를 들어서 잡혔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또 변이가 나오는 거 아니야? 아마도 그 알파벳 시장 그거 끝날 때까지 나온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나오다 보면 이런 변동성 혹은 시장은 계속 이런 상승할 수 없는 압박의 요인들을 계속 받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네. 최근에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우리 동학개미들이 좀 많이 실망을 했다. 그래서 서학으로 가자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야 그래 안 되겠다 코인으로 가자라는 식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최근에 혹시 이 지옥 영화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영화 보시면 어떤 패러디가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 이러다 다 죽어 그만해 이런 거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이번에 그 패러디가 뭐가 되었었냐면 뭐 이렇게 오미크론, 그러니까 우리 칙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칙 하면 칙 거품 같은 게 나면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거품에 뭐라고 써지냐면, 야 금리 인상 코로나 백신, 코로나, 그리고 오미크론, 이렇게 악재들만 다 써놓고, 거기서 동학개미가 있고요. 멀뚱멀뚱 밖에서 멀리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서학개미들. 서학개미들은 그냥, 저 어떡하지, 이렇게 보고 있고, 동학개미들은 그걸 다 실제로 몸으로 다 막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됐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은, 지금 현재는 좋을 게 없다. 가장 큰 이유가 원래는 뭐였어요? 환율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환율이 오늘은 그나마 좀 내려와 줬어요. 원화의 강세의 흐름으로 좀 다시 왔긴 했는데, 그 환율이 거의 1,200원 가까이 왔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달러가 강세였다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달러가 강세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유로화나 파운드화가 계속해서 약세였다. 그동안 사실 지난달에
뭐 바로 유럽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하지마 한 번 더 하지마 그냥 동결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뭐야 이렇게 되면 달러만 계속해서 강세로 진행이 되네라고 얘기가 하면서 당연히 우리나라도 거기에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원화의 약세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2번이나 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원화가 강세로 좀 돌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유럽 쪽에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몇 가지 나왔냐면요. 5.2%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거의 20 몇 년 만에 이렇게 높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 바로 유럽도 뭘 잡아야 된다?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바로 이 유로화나 파운드화가 강세로 돌아설 거고 그러면 달러는 약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원화도 바로 강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면 드디어 서학하고 우리나라가 좀 이제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한번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시장만 봤을 때는 안 돼.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라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조금 희망적인 뉴스가 그쪽으로 나타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변동성, 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일단 뭐 화이자가 됐든 모더나가 됐든 어디에선가 이거 이제 그 치료제, 그렇죠. 경구용 치료제가 변이까지도 다 치료할 수 있어라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사실 백신도 그렇고 사실 우리 감기약이라고 먹긴 하는데 사실 그게 완전히 치료제는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실제 우리가 감기 같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은 사망자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3,000명, 3,000원 중반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망자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거 뭐 어떡하지라는 이런 고민을 하지만 감기같이 조금씩 계속해서 델타 변이 같이 뭐 오미크론 뭐 계속해서 이렇게 변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바이러스라는 것은 뭐 확장성은 점점 하려고 변이가 일어나지만 치명률이나 사망률은 많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는 이런 분위기로 가면 그렇게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도 우리가 이제 언제 그랬지 뭐 역사책에 나오겠죠. 우리가 제가 어릴 때 배울 때 흑사병에 대한 얘기 그런 거 그때는 엄청나고 지구에 얼마나 많이 죽여버렸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은 흑사병 걸렸다고 뭐 죽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코로나가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조만간 머크든 화이자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조만간 승인이 떨어지면 아마도 먹는 치료제는 계속해서 이제는 승인이 돼서 전 세계에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안정세로 돌아와 주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한번 우리가 이 백신을 우리가 하는데도 사실 1년 가까이 걸렸었어요. 이번 처음 백신 이제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는 게 1년 가까이 걸렸는데 한번 코로나 백신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조금씩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기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오미크론 같은 것도 우리가 만들어줄게. 모더나가 화이자 우리도 만들어줄게 이런 식의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전 인류의 이런 기술력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럽의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걱정들도 많은데 사실 이번에 이 오미크론 이게 딱 터지면서 유가가 확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그렇죠. 다들 망가졌죠. 이게 또 원래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어려운 건데 자연스럽게 또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조금 고민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오펙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든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략 방출 그런 것을 풀어버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오펙 쪽에서는 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야, 우리도 감산하자라고 갑자기 선언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미국 말이 정말 잘 들어줬잖아요.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잘 들었는데, 야, 이상한데? 쟤들 뭐 하는 거지?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석유해서 이렇게 먹고 살 거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순간 우리 뭐 수요가 떨어져 버리면 다 보셨었잖아요. 선물이 마이너스까지 갔던 이런 그 경우도 있었을 정도로 다들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경기가 올라오고 하면서 야, 수요가 당연히 많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무너져 버리는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 WTI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큰 지금 현재 고민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돌발 이런 변수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네네네. 참 투자자들 입장에선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말 맞다나 떠나 있어야 되나 다 팔고, 근데 또 그러자니 지금 물린 게 있으니 손실을 확정짓고 나가기도 어렵잖아요. 몇십 프로씩 되는 거를.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이 점점 커질 텐데, 자, 이렇게 물리신 분들 지금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될까요? 우선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이 많이 빠지면 뭘 보고 계시냐면 주가를 봅니다. 오늘 70포인트나 빠졌어. 코스닥은 26포인트. 야, 2.6%, 2.4% 이렇게 빠졌네. 라는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계좌입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얼마나 올라가고 빠졌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주가가 이렇게 빠졌으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2.5배는 빠집니다. 실제 최소한 5%씩은 빠졌을 거예요, 계좌가. 그러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어디 쪽으로 우리가 혹시 다른 것들도, 주도주들도 많이 하락을 해 있을 거니까 반등이 나오면 어디 쪽이 나올까라는 이런 고민을 먼저 저 같으면 할 것 같고요. 많이 좀 싸게 살 수 있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지금 시점은 그렇게 돼야 되고, 이미 사실 손절이 사실은 한 7%가 넘어가 버리면 저 같은 사람들도 못 합니다. 그렇죠. 네, 7%라는 숫자도 엄청 큰 건데, 그걸 벗어나 버리는 순간 안 됩니다. 그때부터 안 돼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지금 또 12월 달이 됐잖아요. 12월 달이 되면 사실은 배당주 같은데, 지금 현재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거 어디가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 배당주 같은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켜드렸는데 금호석유 우선주라는 회사입니다. 실적 아주 올해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그만큼 좋았는데 주가 보세요. 옆으로 그냥 횡보하고 있죠. 오늘 같은 날도 1%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고요. 어제는 올랐습니다. 근데 주가는 여기 있어. 바닥권에 있어. 그리고 얘들이 배당을 얼마 정도 주냐면요. 10%가 넘게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야, 요즘에 10% 넘게 주는 회사가 어딨어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게 12월 달 되면 최소 12만 원 언저리까지도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면 돼요. 12만 원까지 안 오면 배당 받으시면 되고, 12만 원까지 언저리까지 오면 12만 원에서 13만 원 가까이 오면 야, 그냥 나 이거 차익실현 할래라고, 배당 안 받아도 돼라고, 이렇게 그냥 하나의 두 가지 이런 팁 같은 것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대표적인 이런 배당 관련된 주식들은 바로 어디예요? 바로 은행 관련된 주식들입니다. 올해 은행들 실적 아주 난리 났다라고 할 정도로 실적 좋게 나왔죠. 대표적으로 저희 지주사 역할을 하는 KB금융 같은 거 보세요. 이거 2,000원이 넘게 줄 겁니다. 올해 말 연말 배당으로 해서 2,000원이 넘게 주는데 주가가 지금 여기 있네. 와, 이거 너무 싼데? 라는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오늘 좀 빠진 거에 대한 이런 것을 보시면 기회가 분명히 와 있는 애들, 그리고 물론 현금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현금이 없으시는 분들도 어디 쪽이 먼저 갈 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먼저 움직일지 아니면 반대쪽 다른 종목들이 먼저 갈 건지를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러니까 인내를
하든 네네네. 아니면은 약간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든 네네네. 그거에 맞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맞는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좀 네네네.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왜냐하면 보면.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자 그렇죠. 하다가 네네. 더 마음 상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